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4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코스닥은 플러스 0.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죠. 우리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인 2,944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1조 원 이상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또 한 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돌파하였고 그 덕분에 한국의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정말로 놀라운 게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반대로 현물인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 0.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증시는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난 게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나온 백신이 이번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어제는 확진자가 600명대였는데 오늘 다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지금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괴리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주 한국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목요일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가 들어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연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2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일단 일본은 오늘 마이너스 0.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올림픽까지 앞으로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니케이는 마이너스 0.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똑같죠. TSMC라는 거대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TSMC가 새해 첫날부터서 1.13%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대만 증시 역시 1.1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전 세계의 반도체주가 상승한 이유는 이 뉴스 때문이죠. 우리 럼프 형이 중국의 3대 통신사를 뉴욕 증시에서 퇴출을 시켰다. 이러한 뉴스 덕분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모든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직전에 급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4.53%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죠. 이러한 소식에 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부터서 시초가가 플러스 5.06%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 6.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늘 SK 하이닉스의 수급은 상당히 좋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했고 개인은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랐죠.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 특히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샀던 물량의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12월 연말까지 매도를 때렸지만 오늘부터서는 다시 실적이 리셋이 돼서 오늘부터 새로 매수를 해도 되는데, 아니 삼성전자를 새해 첫날부터 매도를 했어요. 2달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은 우리 코스피를 매도했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코스피를 대량 매도를 했죠. 그런데 매도하는 도중에도 하이닉스는 매수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장 개시한 지 1시간도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기관은 8천억 원을 던지고 있고 개인은 장 시작한 지 40분도 안 지났는데 1조 원을 매수하고 있죠. 오늘은 10시에 개장했기 때문에 10시 37분이면은 장 시작한 지 37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죠. 여러분, 이 매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11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전에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전체 매동을 클릭하시면은 전체 매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나오죠.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잡힌 수량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를 막판에 금융투자가 던진 걸로 잡혀 있는데요. 금융투자는 장중에 안 잡혀요. 장중에 매동이 잡히는 애들은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이런 애들이고, 금융투자는 항상 막판에 수량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에 던진 수량입니다. 지난주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금융투자의 삼성전자 매도량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마지막에 정리해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1월 7일 9시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건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그럼 잠정 실적 발표하고 일반 실적 발표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일단 잠정 실적에는 백색가전 혹은 휴대폰 어느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최종 실적 발표에서는 통계적으로 모든 게 다 정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최종 실적 발표가 확정이 되면은 그게 확정치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해 첫날부터서 금융투자가 매도한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금융투자가 실적 발표 때 폭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미 폭탄 매도는 아니어도 지난주에 샀던 물량의 절반이 나왔죠. 아마 내일 또 던질 것 같은데, 여러분,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를 지금 증권사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조가 약간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조가 넘어간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고, 당연히 4분기에는 반도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보이고,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렸죠. 환율이 1200원대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환차익 때문에 오히려 이득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내릴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이 수출이 많이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죠.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안 좋아도 백색과정과 휴대폰에서는 선방할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잡은 증권회사가 무려 6군데죠. 보통 저렇게 레포트를 좋게 써놓고 기관들은 먹튀하고 외국인은 먹튀하고 나르는 게 관행이고, 그러면은 주가가 떡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떡락이 나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전부 다 잡아먹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쳐야 되지만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금지 기간이 과연 연장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재개를 할까요? 지난번에는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금통위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다 푼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시장이 이상해 보인다. 실제로도 개인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4조를 매수하고 외국인은 24조, 기관은 25조를 매도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일단 3월 16일 날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수와 전 세계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64조 중에서 신용잔고가 20조입니다. 35%죠.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 있죠. 왜? 신용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며 서로 빨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밑에서 받쳐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빠지면은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있지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빠졌을 때 기관이 다 판 게 아니라 연기금은 우리 지수를 방어해줬어요. 이때 방어해준 거를 우리 지수가 회복될 때 다 팔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구원투수가 맞았단 말이에요. 4월달까지. 4월달까지 연기금이 우리 지수를 방어해줬고 같이 개인이랑 동반 매수를 하면서 우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힘을 보태주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개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은 반대 매매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증거금 145%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11조였는데 7조까지 떨어진 다음에나 반등이 나왔죠. 우리나라 지수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공매도 재개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미국의 락다운 가능성. 지금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을 시행 중이죠. 하지만 전혀 효과도 없고 시장에서는 별 반응도 없어요. 얘네 나라는 락다운 중인데도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락다운이 지난 3월처럼 또 시행이 될까요? 자, 이제 이든이 형이 올해 1월 24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락다운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으나 민심이 안 좋아지자 봉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과연 락다운은 안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가 35만 명. 또 LA타운에서는 6초마다 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미국에서는 12월 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운반 도중에 실수도 있었고 이 백신이 마이너스 영하 70도에서 냉동 유지를 해야 돼서 생각보다 보관도 힘들고 접종도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422만 명. 자, 미국은 여러분 하루 평균에 16만 명이 접종을 했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미국은 하루 감염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는 16만 명. 그리고 백신은 처음에 맞으면 효과가 52%.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신의 예방률 90%는 2번 접종을 하였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2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맞고 3주 뒤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든 모더나든 백신이 물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밖에 지금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다? 백신을 맞고 3주 뒤에 효과가 나오는데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백신을 맞았어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주변 사람들이 감염자일 경우에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똑같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6만 명. 근데 하루에 백신을 맞는 사람은 4만 명. 이 뜻은 뭐다? 백신을 처음 맞았을 때는 예방률이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도중에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은 백신 맞은 게 무용지물이 되고 현재는 지금 백신의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맞고 난 다음에 3주 뒤에 다시 맞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전 국민에게 일단 먼저 접종하는 게 똑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백신을 맞는 걸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다시 처음에 맞았던 사람들이 다시 감염이 돼가지고 백신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도 이든이 형이 정권을 잡으면은 락다운을 실행을 해야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나온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에는 단백질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을 사용하는데 이 mRNA 특성상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하고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 백신에 효과가 없으면은 6주면은 새 백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연휴 때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이 있죠. 한국의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 1등이 셀마, 2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전 여러분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셀마 테라퓨틱스 이 종목이 시간의 잔량을 보세요. 22만 주가 매수가 들어와 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4%로 마감되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을까요? 변이 바이러스 1등이 셀마고 2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3.61% 상승으로 끝났으나 셀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24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 진짜 주식할 때 무서운 거예요. 셀마의 공시를 잘 보세요. 12월 30일 주식시장이 안 열렸죠. 근데 이때 공시를 냈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올빼미 공시. 우리 한미약품 사태가 일어날 때 한미약품에서 자주 쓰던 방법 중 하나죠. 한미약품 사태가 뭐예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여기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대한민국의 정말 주식 역사상 길이 남을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 장이 안 열린 연휴라던가 이럴 때 슬그머니 악재 공시를 놔두고 튑니다. 자, 여기 셀마 테라퓨틱스 유상증자 결정 뉴스를 잘 보세요. 자,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네요. 천재님이 2주 전에 올린 무상증자 유상증자 호재 뉴스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셀마 테라퓨틱스는 주가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공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탑업인 출자증권 양수 결정이죠. 그리고 국적은 러시아, 미녀가 많은 나라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회사 자체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 이런 회사 상폐도 될 수 있죠. 근데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 애가 돈도 없는데 출자를 해. 유상증자를 얘네가 받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다른 데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러시아에다가. 그래서 셀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10% 이상 빠져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급등이 나오니까 빠지는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잡아서 매수를 하시더군요.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3.61% 상승. 하지만 얘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심상치 않죠. 이 종목은 오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뉴스도 있었고 또 이 종목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1월 1일 전에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긴급 승인 사용 소식이 있었죠. 그 덕분에 진매트릭스 캐몬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5%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3일 전 영상에서 진매트릭스와 캐몬 이런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모더나하고 화이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긴급 승인이 나도 안 갔어요, 주식이. 그런데 과연 아스트라제네카는 FDA도 아니라 영국 긴급 사용 신청이 통과됐다고 오르는 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진매트릭스 오늘 플러스 0.19%로 상승했지만 시초가가 얼마죠? 플러스 6.36%. 시초가가 최고가였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쭉 추락하면서 5분도 못 버텼고 캐몬 같은 경우에 플러스 4%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위로 10% 이상 올랐다가 빠진 거죠. 오늘 아침에 잡았거나 혹은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더나 관련주 녹십자, GC 녹십자에서는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도 갔었는데, 이 주식이 간다고 절대로 파미셀이라던가 혹은 엔투텍 예전 관련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주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모더나의 주가는 지난주 급락이 나왔어요. 이걸 반영받지 얘네는 위탁 생산 뉴스가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괜히 들어가지 말라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내릴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효과가 없다라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백신 맞자마자 다시 감염된 환자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백신 관련주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엔투텍이라던가 파미셀이라던가 이렇게 백신 관련주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2등 관련주 녹십자 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고, 또 녹십자 홀딩스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고, 녹십자도 시간에서 지금 빠졌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법성포 연간 굴비처럼. 왜 이런 하락이 나왔냐면은 지금 조회 공시가 나왔죠. 녹십자 위탁 생산설 조회 공시. 이런 뉴스에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녹십자 관련주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지고 있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얘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1등주만 가지 2등, 3등주는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그런 증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1등주가 유상증자라던가 악재가 터져서 1등과 2등이 이렇게 뒤바뀌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했는데 정말 썩었죠. 여기 보시면은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공시가 3개나 나왔습니다. 이 매도 수량을 다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은 12,000주에다가 2,000주, 3,000주 하면은 약 2만 주 정도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찌라시를 몇 개를 띄운 거야. 찌라시가 장중에 10개가 뜨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찌라시를 띄웠는데 상승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회사도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얘는 엄프를 되게 잘해요. 엄프를 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 때문에 회사 측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대주주 같은 애들이 매도를 때리거나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분마다 뉴스가 나오는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대단한 뉴스도 아닙니다. 60조 무슨 계약 체결도 아닙니다. 60조 시장인 지방간염 임상치료제 임상이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이에요, 이상. 아니 뭐 3상도 아니고 2상 갖다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천재님, 오늘 대웅이랑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허이 스타정 3상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초대박 뉴스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뉴스를 잘 클릭해보세요. 이게 임상 3상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임상 3상 한번 해봐 하고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승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난번 2상에서 효과가 나왔나요? 이게 지금 임상이라는 게 3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2상에서 실패를 해도.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에서 결과가 잘 안 나와도 3상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임상, 2상에서 결과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3상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돌출이 돼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LB 같은 경우에는 3상에 성공했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고 주가가 18만 9천 원까지 올랐던 그런 주식입니다. 이게 참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였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임상 1차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유럽 바르셀로나까지 가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었고 뭐 극찬을 받았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보통 이렇게 1차에서 유효성 평가를 달성하지 못했으면은 보통은 2차 유효성 평가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해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뜻은 약이 시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임상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봐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정말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고 HLB 주주들은 너 공매도 세력이냐 알바냐 하면서 이런 기자들을 욕했지만 결국 HLB는 회사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전환사채라던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였고 그 돈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저 기사 덕분에 HLB 주식을 안 사서 오히려 저런 기사가 재조명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로 저런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은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의심을 하기보다는 회사 측에서 말한 거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험 계획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진짜로 식약처라던가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게 시판이 되는 거고 뭔가 의미가 있지. 지금 3상 들어간다 1상 들어간다 뭐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그냥 하락으로 출발했고 오늘 종가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내린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바로 서정진 회장이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물밀듯이 빠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제약이 언론 플레이를 참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내린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셀트리온을 홍보해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우려 때문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 실험만 들어가도 그걸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또 주가가 내리면은 3사가 합병을 한다. 혹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도 열고 거기다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도 출연하고 또 이낙연 총리가 직접 셀트리온에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임상 시험 환자를 모집하는 것까지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자료를 하나하나 배포할 때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야, 주가가 그냥 2배 이상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이렇게 언론이라던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누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할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1시 11분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이에요. 선물. 마이너스 1.45%죠. 코스닥은 인버스가 1.61% 상승 중이고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2.67% 하락이죠. 하지만 우리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6%밖에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떡락을 하지 그리고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지.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내리니까 코스닥 150 선물 지수는 내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리든 말든 그냥 다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해서 지수는 0.95% 상승했고 선물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오늘 레버리지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를 이 지수를 보고 샀으면 그냥 망했죠.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격상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 그대로 2.5단계 연장. 이렇게 되면 골판지, 제지, 원격, 비대면 관련주, 응압병실 이런 관련주는 내릴 수 있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서 알서포트, GH 신소재, 오텍, 신풍제재 이런 주식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에서 차기 대선 후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30%, 이재명 씨가 20%, 이낙연 씨가 15%였는데 와
이거 분명히 여기에서 이틀 전에 찍었을 때는 이낙연 씨가 아니라 이재명 씨가 1등이었는데 영상을 찍고 이틀 지났는데 또 민심이 윤석열 씨한테 넘어갔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갭이 뜨고 시작했고 상당히 장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종가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종가 베팅을 하거나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여론조사 뉴스 하나 갖다가는 상한가를 가기 힘들다. 왜? 지금은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 만약에 증시가 안 좋다면은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정치 테마주로 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정치 테마주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현대차 관련 주식들이 정말 급등이 나오면서 장난이 아니었는데 현대차는 8% 오른 반면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죠. 그것도 개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아니 오늘 전기차와 자동차 관련주는 좋은 뉴스라고 보기보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주공장 생산 일시 중단, 내수 판매량, 전월동기 대비해서 감소. 안 좋은 뉴스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신년사를 얘기했는데 전기차 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오닉5로? 아니 이거 한마디로 시장이 움직이더군요. 물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3일 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이야기죠. 저는 지난주하고 똑같은 종목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인지 컨트롤을 매수했는데 와 오늘은 정말 무섭더군요. 또 이게 막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15%까지 올라갔는데 지난번처럼 위에서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수 타점은 17,000원 돌파로 들어가는데 막판에 올라가지고 좀 저도 흥분했습니다. 나라 M&D하고 이하고 동시에 가까이 올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16,850원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큰일 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 종목을 두 번이나 매수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17,000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고점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단은 1시 반에 이런 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냥 16,800원에 잡아야지 했는데 위에 호가 걸린 게 없어가지고 여기 위에 넘어갈 때 그냥 시장가로 땡겼는데 와 여기서 땡겨서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17,15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매수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분할로도 안 사고 그냥 시장가로 바로 땡겨버려가지고 16,850원 솔직히 오버했어요. 이거를 좀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지금 그냥 현대차, 현대위아라던가 뭐 이런 애들 다 막 움직이니까 저까지 빨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16,950원 딱 넘어가니까 와 됐다 팔까 말까 하다가 16,150원 여기서 딱 팔립니다. 브라보 하고 더 갈 것 같은데 일단 던지고 봤어요. 그리고 이성을 지금은 찾기 위해서 한 번 매매하고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때문에 지금은 집이 거의 헬스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헬스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 주식이나 이런 걸 하고 있죠. 주식창을 보면은 사니까 일부러 다른 화면 다른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한 번 매매하고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30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야 자전거도 타고 밖에 나가서 자동차 세차까지 하고 왔는데 장이 다 끝날 때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장이 끝났구나 했는데 와 그냥 시장이 미쳐 돌아가니까 저까지 휩쓸립니다. 여기에 16,850원에 이렇게 산 걸 보니까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매수가에 들어가가지고 17,000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일단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여기 보시면 알죠. 지난주 2시 45분에 급락 나왔던 거. 그런데 보세요. 같은 시간 나라 M&D는 지금 나락가고 있죠. 나라 M&D가 아니라 나락 M&D예요. 밑으로 하방 VI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얘가 막 17,000원 위에서 마감될 것 같은데 못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라 M&D가 밑으로 하방 VI 찍으러 가고 있으니까 얘도 또 2시 45분이 되면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벌었던 수익 다 날아갈 것 같은데 17,000원 지금 팔리네. 17,050원에다가 그냥 걸어놔버리자. 제발 내 것만 좀 체결되라. 막 산신령에게 빌었어요.
여기서 제게 체결이 되더군요. 그리고 좀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이러다 또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면 좀 열받는데 싶었는데 바로 여기서 빠지더군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그냥 수익을 올리고 마감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이죠.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면은 오늘 저도 끝났죠.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라던가 2018년도에는 제가 끌려다니거나 혹은 빨려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그럼 그 시장에 저도 같이 급락을 때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오늘은 진짜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잠깐 눈을 돌아보니까 막 10% 20%씩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마저도 그냥 손이 새우깡처럼 가버렸는데 정말 반성을 합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였죠. 나라의 맨디가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나라의 맨디는 어땠어요? 1시에 먼저 슈팅이 똑같이 나왔어요. 저 인지 컨트롤스하고 얘하고 동시에 나갔는데 나라의 맨디는 안 들어간 이유가 뭐다? 지난번에 얘로 2,400만 원을 여기서 날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맨디는 안 건드리고 인지 컨트롤스는 지난주에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또 들어가지만 결국 얘를 사골 매매하다가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얘를 예전에 매수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매수했을 때는 인지 컨트롤스가 너무 주식이 올라서 단일가라던가 혹은 투자 주의가 걸렸고 그 뒤에 인지 디스플레이가 이틀 뒤에 급등이 나왔어요. 인지 디스플레이도 막판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저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인지 컨트롤스가 급등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주의라던가 투자 경고가 붙는다. 그럼 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때 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수할 뻔했어요 진짜. 만약에 오늘 인지 컨트롤스가 16,900원이 아니라 만약에 18,00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얘는 투경이라던가 투자 주의에 걸렸을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상승률이 보면은 여기까지만 30%거든요. 45% 정도 상승했을 경우에는 투자 주의라던가 투자 경고에 걸렸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공시 나온 거 전혀 없어요. 투경 안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주의나 투경은 공시 끝나고 나오니까 공시 나온 다음에 시간외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괜히 장중에 얘가 뭐 위로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사놓지는 마세요. 얘는 2등주기 때문에 1등주가 안 가면은 안 움직여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개인의 힘으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아침부터서 금융투자는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이걸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아직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덜어낼 거예요. 언제까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금융투자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물지수에 포함되는 주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왔는데 현물지수는 오히려 급등이 나왔죠. 그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 150 선물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만 급락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지수 ETF를 사면 안 돼요. 오늘처럼 디커플링이 나오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지수 ETF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꼭 관종에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상꿀스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